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시작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어릴 때도 좋고 최근도 좋고, 그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분명히 즐거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책이 지금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고,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부탁드릴 게,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제가 강의를 지금 준비하게 됐는데, 거기 강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사전 알림 신청이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둘 테니까,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갖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또 지겨웠지만 이제 고려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사실 그만할까 했는데, 이 얘기를 오늘 이제 MBK 공개무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제 주판을 두드려 보다가 어차피 오늘 유튜브는 해야 되겠고, 제가 시간을 여기다 썼으니까 그냥 이 결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일단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MBK와 장씨가 지금 공개 매수한 수량이 원래 이제 302만 주를 목표했죠. 302만 주를 목표했는데 현재 목표한 수량을 못 채웠어요. 302만 주 중에서 110만 주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영풍과 이게 영풍의 지금 공개 매수 청약 결과가 나온 건데, 고려한과 영풍 정밀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려한은 안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MBK 장씨가 공개한 게 됐으니까. 근데 영풍 정밀을 몇 퍼센트 산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고려 아연의 결과만 보면 110만 주를 매수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의문은, 첫 번째로는 이게 MBK가 산다고 했던 게 83만 원이고 최씨가 산다고 했던 게 89만 원인데, 대체 왜 사람들은 83만 원에 청약을 했느냐, 그것도 110만 5천 주나 청약을 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되겠고, 두 번째, 이거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이게 두 번째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한의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그렇죠, 영풍 정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궁금하실 거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다는 거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참조만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고려한이랑 영풍점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주가적으로 관심이 없고, 이 케이스 자체에 재미가 있어서 계속 공부해보는 거예요. 현재 기존 상황, 지금 MBK가 들어오기 전 상황을 보면, 최씨가 쪽에서 704만 주, 우호지분 합해서,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우호지분 합해서 지금 704만 주, 범장씨가 686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4%대 33.13%로 얘기가 됐었고, 여기에 장씨가 302만 주를 매수한다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과 베인 캐피탈이 합해서 지금 425만 주를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유통 주식이, 자사주까지 합해서 유통 주식이 이제 요걸 제외하고, 최씨, 장씨 유통 주식, 자사주를 빼고 유통 주식이 631만 주인데, 지금 장씨와 MBK, 그 다음 자사주 매입, 이거 다 합하면 유통주보다 좀 살짝 많고, 요거 하나하나만 따지면 유통주식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참여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근데 개인들은 그냥 가격만 보고 그냥 최씨 쪽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고 미뤄뒀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했다가 최씨 쪽만 들어가면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둘 다 들어왔다. 그게 이제 현재 주식의 207만 주 중에 2070만 주 중에서 111만 주 정도, 정확하게 110만 5천 주 정도가 들어왔다. 이게 만약 기관들이 많겠죠. 개인들도 일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의문이죠. 여기에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인데, 저는 절반 이상, 저는 이제 대부분 성공했다, 거의 성공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 보시면 이제 MBK의 공개 매수가 111만 주가 들어와서 지금 5.34%를 확보했다고 하죠. 최씨가 쪽은 그대로니까 이게 34%. 그러면 장씨가 쪽에서의 지분율은 기존 33%에서 38.4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럼 자사주를 물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사주 2.41%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뭐 1.93%, 2% 가까이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합한다고 쳐도 지금 4.3%면 누가 이겨요? 장씨가 이기는 거죠. 장씨가 지분이 지금 더 확실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최 씨는 자사주 소각을 들어간다는 거죠. 요 자사주 소각은 최 씨의 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된 이후에 지분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사주 소각이 된다고 전제를 해서 깔고 보면 지금 373만 주, 100%가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373만 주가 소각이 될 거고 52만 주는 베인 캐피탈에 들어오면서 최 씨의 우호 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다 들어올 거냐고 봤냐면 일단 유통 주식이 아까 111만 주를 제외하면 630만 주 중에서 520만 주만 유통 주식으로 남게 돼요. 520만 주 중에서 지금 425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들어올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실제로 쟤는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한 90에서 10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520만 주가 다 청약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 SM의 분쟁이 있을 때 카카오와 하이브가 서로 경쟁을 벌였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마지막으로 질렀을 때 카카오의 모든 사람이 청약하지 않았어요. 의외로 한 10% 정도, 전체 지분의 10% 정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관심 많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다 청약하지는 않을 거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 매매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90에서 100%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는 우호 지분이 만약 이탈하느냐. 우호 지분이 여기로 청약으로 이탈한다고 하면 최 씨의 지분율은 더 낮아질 것이고 어쨌든 이 자사주 소각은 성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사주가 100% 성공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호 지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성공한다고 하면 장 씨가의 지분율은 46.91%까지 높아지게 되고 최 씨가의 지분은 44.51%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최 씨가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5%포인트 정도 늘어나니까 단숨에 이게 50%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2.94% 플러스 2.36 이게 5. 지금 3%잖아요. 5.3%. 5.3% 확보하면 이게 거의 50% 가까이 확보하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조금만 사면 50%를 차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장씨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또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 돼요. 요 자사주를 매입하기 직전에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활용하기 전에 공개 매수를 또 한번 선언한다 그러면 MBK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공개 매수 가격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던 66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이죠. 왜냐면 고려하는 가격은 이 공개 매수 이후에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을 감안한다 그러면 뭐 66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만 원 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MBK에서 남은 유통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사주가 성공한다고 했을 때 장시 쪽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된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고려인의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우호 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 저는 90에서 100%가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이 청약률을 달성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식을 사면 89만원을 다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주가가 한 80만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 89만원을 다 팔 수 있다. 그럼 10%가 단기에 거의 시세차익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붙게 되겠죠. 우호 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런데 우호 지분이 이탈한다면 100% 이상의 청약이 되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 가격은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5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지분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89만원이 아니고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 우호 지분을 확실하게 계약서까지 사인 받아가지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우호 지분 이탈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이고 그럼 주가가 무작정 오르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영풍정밀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영풍정밀은 일단 장시 쪽에서 발표한 건 얼마만큼 샀다는 없어요. 다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건 확실히 보여요.
그럼 최씨 지분은 지금 35.45%고 장씨의 지분율은 21.25%. 그 가운데 최씨는 지금 35%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장씨는 유통주식 43.43%를 다 사겠다고 말했고요. 그럼 최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최씨밖에 안 남았고 최씨의 공개 매수 가격은 35,000원이죠. 장씨는 3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원에 안 팔고 난 35,000원에 팔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두 가지 여기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씨가 최씨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기대값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 한 3만원에서 뭐 맥스 공개 매수 가격 참여하는 35,00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맥스로 봤을 때 10% 정도 전체 매수 주식의 10% 정도는 공개 매수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제외하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35% 매수가 43.3% 유통 물량인데 35% 매수하면 이제 20%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약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000원에도 공개 매수 바로 참여를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장씨가 최씨의 공개 매수에 참여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었죠. SM 같은 경우에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을 벌이다가 하이브가 먼저 공개 매수를 했었고 공개 매수를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하니까 카카오 공개 매수에 이 하이브가 모든 물량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씨 입장에서 이 영풍 정밀의 소수 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는 최씨와 장씨가 동업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지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씨 입장에서는 35,000원에 사준다고 땡큐 하면서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물량을 보시면 65%잖아요. 남은 물량이 최씨 물량을 제외하고 보면 그러면 장씨 같은 경우에 이제 21.25%를 여기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주는 건 35%. 그럼 장씨 입장에서는 35%를 사주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물량은 35,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개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럼 21.25%의 절반 이상을 35,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장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기대값은 23,500원에서 26,0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맥스로 10% 정도는 공개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주가보다 낮으니까 영풍 정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기는 지금 쉽지 않구나. 최씨의 공개 매수를 보면서 들어가긴 쉽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장씨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장씨가 여기서 영풍 정밀을 추가로 공개 매수가 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최씨의 공개 매수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씨가 무조건 과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최씨가 과반 지분을 확보했을 때 장씨 입장에서는 그냥 던질 거다. 진 거다. 라고 하고 끝내버릴 수 있고 어차피 본 게임은 고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최씨가 이 영풍 정밀을 사기 위해서 35,000원에 35%를 사는 요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최씨가 고려안을 살 고려안 지분을 살 돈을 완전 말려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려버렸고 장씨는 여기에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씨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영풍 정밀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고려안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할 거고 고려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46.91%에서 조금만 더 가져오면 이제 50% 과반 지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려아야는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호 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대차 지분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9만원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무조건 지금 고려아야를 사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고려안을 만약에 사시고 싶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으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이번에 저는 이제 83만원의 공개 매수는 무조건 청약하면 먹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공개 매수에 원래는 목표 수량 302만 주 이상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봤기 때문에 요때 그럼 이제 금요일에 한 78만, 79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77만원까지 갔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괜찮다. 오히려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89만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우호 지분이 이탈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만약에 최씨가 우호 지분은 전혀 이탈할 지조짐이 없고 확실하게 우건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해준다 그러면 뭐 89만원까지 주가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최 씨가 입장에서 이 89만 원의 공개 매수가 다 되는 게 오히려 이제는 굳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장 씨가가 지금 보시면 이제 지분이 46.91%까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자사주 소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일으켜서 굳이 장씨 지분이 높아지게 과반 지분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최 씨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전략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이제 묘해졌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요 이제 공개 매수 이후에 최 씨가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최 씨에도 그 지분과 그다음에 최 씨의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최 씨가 756만 주인데 이 50만 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장 씨보다도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이걸 활용할 수 있냐 없냐 뭐 아직 알 수 없지만, 활용한다 그러면 최 씨가 또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쩌나 진정이 붙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장 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영풍 정밀은 게임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해서부터 차분히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공개 매수 관련된 이제 A부터 G까지 전부 다 설명하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따로 참고해 주시고,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 내용이 무슨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결과가 나와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봤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우리가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